돈이 확인이 되는 대로 전부 다 몰수보전 다 할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에서. 키가 저는 김예성 집사일 김예성.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 세력들의 범죄 행위는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방대하긴 하지만은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기억을 해보시면 라임 사태에 있었던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이런 걸 준비해 왔잖아요. 우리는 입만 가지고 왔네. 일단 설명하시고 저희가 아는 거 좀 보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펀드에 있던 저 인물들, 그 공범들, 도이치모터스에도 비슷하게 이정필, 이종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삼부토건의 그 회장의 아들이 또 조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부토건의 조성우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죠. 369억 전체 범죄액 중에서 200억이 조성옥의 문제였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이정필은 라인펀드의 주포인데 도이치의 1차 주포예요. 연결이 맞습니다. 되죠? 네. 조원일은 지금 삼부토건 영장 청구됐는데 기각된 그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정호는 도이치모터스의 2차 주포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이치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종호가 조성옥 아들인 조원희를 서울구치소에 있게 해달라고 김건희한테 부탁한 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조성옥의 영장이 기각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조원일이 가지고 있던 그 휴스토리라는 회사, 이 회사가 삼부토건의 대주주예요. 김건희 세력들이 이렇게 해먹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특검이 그거를 아마 제대로 꿰뚫고 이게 수사를 진행을 할 거라서 실제로는 이 수사 자체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가는 것 같지만은 저는 밝혀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성옥하고 이종호는 서로 간에 모르는 사이라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네, 하죠. 모르는 사이라고. 모르는 사이인데 그 아들을 서울구치소에 있게 해달라고 김건희한테 로비를 한 사람이에요. 이종호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관련 회사를 인수해요. 나 요즘 삼부토건 관련 회사 인수하느라고 너무 바빠. 라고 하고 있는데 삼부토건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멋쟁 해명 카톡에서 3분의 1 체크하고 한 사람이 또 이정호예요. 3분의 1 체크하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부토건. 도이치 주가의 2차 주포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 인물이 되게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이게 전부 김건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얘네들 다 패밀리인 것 같아. 패밀리. 또 반복되는 게 또 하나 뭐 있냐 하면은 통일교에 지금 문제되는 그 캄보디아 ODA 사업에 히림이라는 게 또 있어요. 히림 건축. 히림 건축. 히림 건축이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 회사였고 관저 공사를 했던 것이 또 의심돼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ODA 사업에 히림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건진법사 쪽에 후원도 하죠. 그렇죠. 건진법사에 1억을 또 건진재단에 또 막 후원을 하고 군산공사도 했어요. 네, 인물들이 막 이게 우크라이나도 갔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히림이 대화를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계속 패밀리 비즈니스죠. 한 연계가 군데만 되어 딱 있죠. 뚫리면은 네. 이게 와르르 뚫릴 것 와르르 다 같은데. 제가 뚫리는 거죠.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어요. 제가 법사에서 엄청나게 심하게 따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라임 사건의 보고및 지휘체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이 사건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흘러나오고 맞다. 윤갑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더 까보니까 이종호나 이런 사람들도 그때 이정필 다 있었던 거예요. 라임에. 자기들 굉장히 패밀리가 연루돼 있었네. 라임 사건 수사 관련해서 라임 술접대 검사 감찰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김봉현이라고 그렇지. 남부구치소 있던 사람이 검사들한테 1,000만 원어치 술접대했다 이런 이제 편지가 특수부 검사들이 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받은 그렇지. 그리고 나서 라임 수사에 투입이 되고 그거를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라임 수사팀을 자기가 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술접대 이런 것이, 받은 검사를 라임 수사팀에 넣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건 넣기도 봐주란 하고. 얘기잖아요. 그리고 라임 탓의 몸통이라고 하는 에스모 회장. 그 양반은 프랑스로 도망가 버렸지. 프랑스 가가지고 지금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남부지검에서 수사했을 텐데 남부지검장이
윤석열을 찾아와서 구두 보고를 하고 저희가 따진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냐. 보고는 원래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변명했었던 게 바로 흉내낸 라임 거예요, 사건이에요.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정도 케어를 해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드러난 정황까지 근데 그 보면. 라임 펀드 이정필을 도이치모터스에 주포로 삼고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야. 저 이종호는 지금 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구명 로비 창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종호가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삼부토고 못 찾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3부가 3부 토건일 거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연히 알아낸 이거밖에 없을까? 주가 조작이 3년이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선수들이 한 건 했을까? 아니 그래서 뭐 우리 기술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웰바이오텍도 있지. 네 이런 선수들을 계속 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쉬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웰바이오텍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과거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구조가 해서 똑같아요. 웰바이오텍을 봤더니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이 똑같네. 우리 기술도 비슷해요. 근데 저 선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한 번만 했겠냐 이거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주가 조작 범죄만 제대로 단죄를 해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라임펀드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종호, 이정필, 조은희는 그때 다 깜방 가는 거거든요. 이종호가 굉장히 키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저기 다 등장해요. 김건희에 대해서도 애기였는데 영부인이 됐어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에. 관계가 오래됐다 이거야. 자기들 관계 말로. 굉장히 오래됐다. 김예성만큼이나 굉장히 그 김건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김혜성을 잡으면 뭔가 큰 게 나올 것 같은 게. 김예성 집사 맞습니다. 왜냐면은 잔고 이조를. 증명서. 예. 그걸 본인이 했잖아요. 예, 최은순의 잔고 이조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저는 김건희 일가와 가장 밀접한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계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외를 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윤석열 지난 대선 때도 지방으로 은신했다가 윤석열 당선 다음 날부터 사무실에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신시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윤석열이 자기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피신을 시키거나 국회의원을 줘버리거나 입 다물게 하려고. 예. 근데 그런 거 이- 되게 잘해요. 인사로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게 윤석열의 리더십이라면 리더십입니다. 그게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이지. 그래서 사조직인 거죠. 네. 두 분 만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김혜성이 제일 먼저 피신하는 사람이다. 12월에 해외 나왔어 이 사람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압박이 윤석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김건희 소환하니까 옥중에서 막 글 올리잖아요. 그렇지. 김건희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이 될까봐 명태균도 마찬가지고 그 압박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그 판단이다 그런 생각이 김건희가 들고. 최선 못 쓴 것 같아요. 맞죠.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한 김예성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에 대한 키를 쥐고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혜성 씨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있다가 체포영장 떨어지니까 태국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해요. 캄보디아에 ODA 자금이 막 날아갔잖아요. 어디다 썼는지 추적하지 않는 돈도 있다고 했거든요. 해외에 도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내가 도피해봐서 알아요. 그 돈이 있는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오랫동안. 총수님 말씀이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김예성이 나중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영장을 칠 거예요. 김건희에 대한 구속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김예성이 거기 가 있다고 해서 뭐가 면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정점이 김건희를 향해서 세 개의 특검이 모두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혜성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김건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짧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본인이 깃털임을 밝혀라. 김혜성 입장에서는 혹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 기회에 자기 걸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김건희 안녕. 돈은 내 거. 근데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왠지 그렇게까지 허술했을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돈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죠. 집념. 김일성 같은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도망다니지 않는 한 끝나지 않겠구나 생각하게 만들 입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포기하고 들어오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 언론과 그다음에 현지 교민들의 관심과 그렇죠. 이게 좀 그게 필요하다. 얼굴 그리고 공개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수배하고 좋겠다.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쫓아다닌다. 그런 입법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 부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위험한 정리해야 되죠. 요인이 하나 있어요. 부부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네. 국내로 송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입법도 하고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네. 도망가는 게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 최순실 당시에 생각해보면 최서원 그 독일 가 있었잖아요. 불안했던 게 뭐냐 하면은 안 들어올까봐.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게 너무 큰 압박을 준 거예요. 하늘이 두통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국민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서 김예성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좀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들어올 딸도 거예요. 결국은 사실상 전 세계 수배하듯이 그렇죠. 전 세계 수배죠. 수배하듯이 해서 결국은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어느 시점에 특검이 김혜성 씨도 얼굴을 공개하고 전 세계 교민들에게 수배하듯이 그렇게 전환하고 그렇게 도망가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그래서 끝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자, 세 분도 끝이 났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해외 동포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찾아서 신고합시다.